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1월 11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네, 111. 일이 3개나 있네. 네, 오늘 11시에 11시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아, 기자회견도 있어요? 111. 1월 11일 11시 어떤 기자회견? 아, 오늘 그 6.15 남측이 네. 6.15 그 공동선언 남측 위원회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이 남북 분위기에서 이제 민간급의 그런 어떤 교류 협력의 포부, 뭐 결의 이런 거 밝히는 자리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남북 고위급 회담 뭐 보도문을 이제 합의를 환영하는 그렇죠. 네, 그런 입장도 되겠고. 네. 아마 11시 11분에 할 거예요. 보통 일단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그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그거는 예, 보통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설정과 기획에 의해서 11시 11분 11초에 할 수도 있어요. 11초까지. 자, 그래서 남북 공동 보도문을 안 입을래 안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뭐 남북 간에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일단 보도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네, 남과북은 평창 올림픽 대회와 동계 패럴림픽 대회까지,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대회까지 다 참석을 하기로 했고 북측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고위급 대표단, 그리고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창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뭐 이런 네, 제반 상황에다가 플러스 네.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도 파견. 네. 그래서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첫 번째 내용이 되죠. 근데 두 번째 보면은 평창과 관련 없는 내용들도 많이 논의가 됐어요. 이게 주목할 부분이 되는데 남북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어요. 일단 고위급 회담에서 바로 군사 당국 회담으로 일단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군사 회담 예전에 보면 왜 장성급 회담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사 당국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남과 북은 남북 선언들을 존중하며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남북 선언들은 아마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의 합의가 되겠는데 이것을 존중하겠다. 그러면 이제 6.15, 14가 존중되는,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여기서 약간 좀 어폐가 있죠. 뭐 북측은 우리 민족끼리 원칙에 의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남측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똑같은 말인데 비비고 와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딱 사랑한다 한마디 딱 하면 될 건데 내가 사실 거시기 거참 그것도 생각도 좀 그렇고 이렇게 왜 둘로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 민족끼리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데 대화 협력을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원래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공동보도문 정말 좀 세지 않나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총평을 좀. 네. 일단 전문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문제를 협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창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 관계 얘기를 했다는 거고 생각보다 성과가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원래 우리 근데 성과가 클 걸로 생각했잖아요. 네. 생각보다 크다고 하는 아니고 생각대로. 아니요. 그 생각보다도 더 크다. 그래요? 네. 네, 일단 그래서 올림픽과 관련해서 북에서 이제 대규모 파견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남쪽에서도 대규모로 왔는데 그냥 뭐 왔니?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동방 예의지국 아닙니까? 그죠. 손님이 오면 환대하고. 또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칭찬받기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잘해줄 것 같아요. 네.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편의 제공. 국가반복. 진짜 편의 제공이네 진짜. 반국가 단체 성원들에 대한. 네. 아무튼 이걸 통해서 평창은 당장은 이제 평창이고 그 이후로 전면적인 어떤 남북 교류 회담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이제 문이 확 열렸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 발언까지 나왔어요. 어디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었죠, 질문.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에서.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런 고급 질문도 있었어요? 난 뭐 댓글 이런 것만 질문한 줄 알았더니. 아유 1시간이 넘게 했다 그랬구나. 그랬으니까. 예. 네. 사실 이번에 보면은 왜 남측이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는 거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대북 왜냐면 제재 걸리죠. 그죠. 당장 미국이랑 일본이 딱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이 될 수 있다. 참석은 환영하지만 편의는 제공하지 마라. 사실 뭐 그런 얘기 아니었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와서 자비로 살으라고 그냥 자비로. 그런 거 아니었나요? 자비를 예를 들어서 뭐 식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 네. 숙식 제공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입장을 미국과 일본이 냈지 않습니까? 걔가 억지죠. 근데 그 유엔에서 언제 그런 제재를 그렇죠. 한 적이 있나? 유엔 근데 제재 저는 이게, 결의에도 그 예외나 제한 사항이 이게 있잖아요. 이건 뭐 체육 교류, 네. 체육 행사인데 그러면 뭐 북이 얼마 전에 뭐죠 축구, 동아시아 축구 네. 일본에 갔는데 물론 뭐 거기서 이제 상금은 못 주겠다. 상금 이제 안 줘버리잖아요, 진짜. 예, 아, 그러긴 한데. 그 상금 어디로 간 거야? 아니 그럼 나중에 북한 선수가 금메달 땄어. 그러면 금 안 주겠네? 금메달이 그래서 금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 금은 그래도 도금은 돼 있을 걸. 도금은 돼 있으니까. 네. 야 그거 주면 안 되는 건가? 금메달 몰수? 나중에 논란이 되겠네. 예. 그래서 저는 요게 일종의 보면 문재인 정부가 원래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거 상당히 좀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군사 당국 회담으로 연이어 나가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문제 아닌가 싶어요. 예. 작년에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네. 군사회담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요청을 북에. 했죠. 네. 근데 북에서 안 받았잖아요.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왜 받았죠? 지금 군사 당국 회담을 받는 이유? 네. 그러게. 근데 왜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트럼프랑 얘기하면 되는데 뭐하러? 예. 트럼프랑. 그러면 이번엔 트럼프랑 얘기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청업체 직원이 와가지고 야 우리랑 얘기하자. 나는 본사랑 얘기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미안 마인드가. 근데 될 것 이번에 같은데. 그러면 하청업체랑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아마 좀 또 모르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신년사를 보면 네, 우리에게 강력한 자위적 핵 억제력이 있는 한 미국이 아무리 핵 전쟁 척던 게 광분해도 남과 북이 뭐 힘을 합쳐가지고 이 국면을 열어 나가면 능히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선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청업체랑 대화를 하겠다? 아이 뭐 뭔가 말이 네. 꼬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하청업체 본사하고는 더 이상 이제 얘기할 게 없다. 거래 끊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청업체 직원들은 원래 이제 우리 회사에 다니던 직원들이 이제 거기 네. 가 있는 거니까 대화를 좀 해보겠다. 비유가 꼬이잖아요. 뭐 처음부터 이 하청업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 뭐 군사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군이 하청업체인 건 엄연한 사실인 거죠. 그건 사실. 뭐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팩트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기분은 나쁘지만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뭐. 뭐 상황이 아무튼 뭐 달라진 거겠죠.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군사적 문제는 풀지 않고 갈 수 없는 이런 게 되니까는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점점 넓혀 나가려고 한다면은 네. 그에 동반돼서 군사적인 긴장 문제, 네. 군사적으로 언제든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없애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나갈 거냐에서는 이제 제한성이 있겠지만 물론 일단 뭐 남북 사이에서 뭐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는 충분히 뭐 이전에도 그리고 뭐 경험이 없던 게 다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회담, 당국 회담 이런 것들은 6.15 때도 계속 해왔고 사실 하면 좋은 건데 지난해 안 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올인한 상태 아니었어요. 몰빵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군사 당국 회담 하면 뭔 얘기하겠어요? 미사일 쏘지 마라, 핵실험하지 마라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비핵화 이런 얘기가 막 나오겠네. 그래가지고 뭐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는 뭐 실험을 유예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얘기를 할 건데 네. 북에서는 계속 실험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완성을 해가지고 미국을 확 꺾어 놔야 되는데 한국하고 얘기하는데 또 아니 우린 계속 할 건데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할 거면 사실 군사당국 회담 하는 이유가 없는 거고. 애매해지는 거네. 그러니까 작년은 때가 아니었다. 대화 자체는 좋은데 작년은 때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그렇게 같아요.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군사 당국 회담은 사실 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북의 대응도
반대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코멘트였죠. 예, 아무런 말을 안 하는 예, 이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넘어간 거죠. 그냥 때를 넘긴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막 이제 남북 관계를 확 여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됐고 다만 이제 그건 분명히 있겠죠. 뭐 군사 당국 회담이라는 게 남북 사이에 긴장 조성을 서로 하지 말자는 선에서 논의가 되면 얼마든지 뭐 합의점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 될 텐데 이게 이제 다 이게 다시 미국과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군사적인 어떤 훈련 문제라든지 네. 군사적인 조치 문제 이게 다 미국과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 군사 당국 회담은 사실은 그래서 대단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뭐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사실 더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군사 당국 회담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했는데 결국엔 충돌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군의 한계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하청 업체의 한계. 나는 하기 싫은데 또 본사에서 또 시키면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한미 연합 훈련을 뭐 우리 마음대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오케이 해야지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너무나 이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이 고조돼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은 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번 공동보도문 의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2의 6.15 시대를 열 수 있는 네. 단초가 됐다. 그리고 평창을 계기로 해서 평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회성 대화가 아니라 그건 맞아요. 예.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키는. 그래서 올해 안에 진짜 어떤 이 사변 나겠다 이러다가 이런 이제 조짐을 보여주는 아주 큰 합의요, 큰 진전이었다. 네. 평창 대규모 나오는데 사전 답사단도 저는 또 충격적이더라고요. 사전 답사단이면 사전 답사단 환영 행사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언론에 보도할 거 아니야. 사전 답사단 환영회 뭐 전야제 해서 공연해서 막 우리나라 가수들 남북간의 가수들 함께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네, 사전 답사는 실무적 차원의 실무자들이 와서 네. 응원단도 사전 답사 해야 되잖아요. 북측 응원단.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화해와 협력의 기운을 쫙 몰아나가는데 군사당국 회담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회담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제2의 6.15 시대를 선언한 거다. 야 이거 진짜 크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딱 하나 합의 안 된 게 있잖아요. 네. 이산가족 상봉. 그러네. 남쪽에서 그런데 진짜 이산가족 상봉을 던졌는데 안 받았어요, 북에서. 네. 안 받았으니까 공동 보도문에 안 들어갔겠죠. 아무튼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네. 이게 왜 안 받았을까? 북에서 사실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건데. 지금 이제 합의가 안 된 저는 결정적 이유는 그 12명 종업원 문제와 김련희 씨 문제 같은 남쪽에서 좀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이게 이제 일종의 신종 이산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이산가족이죠. 네. 황당한 이유로 이산가족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 먼저 해결을 해야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작년에 북의 뭐 조평통이나 이런 데서 계속 주장한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 풀리지 않았나. 근데 이제 조만간에 그거는 풀리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계속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문제가 잘 풀리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북에서 이번에 평창을 계기로 해서 어떤 우리 민족의 이 우수성 이런 것들을 세계 만방에 떨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현 정부에서 좀 그거는 좀 풀긴 풀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고 뭐 전임 정권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연속성 이런 문제. 최근 국가 범죄잖아요. 국가 범죄. UAE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아주 황당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와도 이 정부가 완전히 그거를 뒤엎지 못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 인원 자체도 제한돼 있는 거고 뭐 열 몇 명 이렇게 제한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현 정부가 일단 밝혀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만나 북쪽에서는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확인시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의사가 가족이 뭔지. 만나면 돼요. 예, 그런 거는 충분히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일인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 북측의 12명의 여종업원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거죠. 아니 누가 그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 이제 북에서 대규모 이제 이 파견을 하잖아요. 지금 뭐 응원단 뭐 이런 거. 예술 공연단도 올 텐데 여기에
그 이제 그 12명 종업원 중에 한 명의 이제 어머니가 네. 예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 네. 이 사람이 오면 좋겠다. 네. 그래서 와서 딸을 만나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해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런 이제 어떻게 좀 아니 그러니까 그 딸이 지금 이제 국정원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대학 다니면서 살고 있다. 네. 종원들이 이제 다 사회에 진출했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범하게 대학 다니면서 살고 있으면 평범하게 동계올림픽 구경하러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 막 응원단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엄마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뭐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네. 연초에 아무튼 고위급 회담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고 또 올해 뭐 지금 연초에 어느 자리에 가나 되게 사람들의 그 밝은 기운이 막 희망과 막 이런 게 넘쳐나더라고요. 우리 이 기회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이런 장래를 열어나가자 이런 이제 넘치던데 저는 뭐 그 신호 그러니까 서막은 열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올해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죠. 조건이 성숙돼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말에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조건이 만들어 보자라기보다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성과가 담보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 이제 이런 뉘앙스긴 한데 제가 정상회담 언제든 열려 있다. 언제든 할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그 조건과 담보라는 문제. 저는 사실 조건에서 제일 큰 거에 하나는 이 국내적인 그런 그 어떤 반대 네. 이게 이제 얼마나 또 거칠고 강하게 보수 나올지 세력들.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전 일단 이 문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제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 지방선거는 거의 이제 이 반북 냉전 세력의 무덤이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일단 뭐 예. 트럼프가 남북 대화 지지한다 그랬는데 일단은 상관이 미국도 없어요. 그런 입장을 견지했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뭐 또 미국 입장에서도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군사회담이 이어서 적어도 일단은 훈련 훈련 지금 일단은 그냥 일시 연기해 둔 것 같은 연기돼 건데 있는 예, 이거를 조금 더 이것도 역시나 과거에 뭐 미국이 대국으로서 또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초에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팀 스피릿 중단하고 뭐 이랬던. 네. 그래서 저는 그거 가능하고 국내 정치 상황은 충분히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자고 하면은 뭐 다 무조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홍준표 뭐 이런 애들 막 박박 반대할 텐데 오히려 재무덤 파는 길이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성과를 담보해야 된다. 네. 이 문제가 이제 제일 큰 거라고 보는데 결국 비핵화 핵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남북 또 미국까지도 모두가 공통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흔쾌하거나 하지 않건 이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뭐랄까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넘어서야 되는 것 같고 세계 비핵화 이러면은 아니 오바마도 핵 없는 세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벨상도 받았죠.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도 그런 주장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나 세상에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만 해가지고 노벨상 먼저 타는 거는 그러니까요. 선물 옵션으로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리고 뭐 북도 한반도 비핵화에 어떤 동시적으로 네. 그 우리만 왜 비핵화해야 되냐? 다 갖고 있으면서 저는 게 있지 이런 않습니까?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 그러면 남측에 우려 여론이 그렇게 있다면 민족적 견지에서 좋다. 우리가 앞으로 핵실험 유예하겠다. 전면적으로 교류하자. 이건 좀 아니 뭐 저는 가능할 수 예. 왜냐하면 이미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죠 그거는. 이제 더 실험 그러면은 조건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성과가 있잖아. 문재인 정부에 북한의 그렇죠. 핵실험을 못하게 제압했다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거겠죠. 이제 북이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유해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은 거의 유해할 수 있다는 뉘앙스는 비친 겁니다. 근데 핵을 계속 증강 생산 배치한다는 거는 언급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장래로 보자면은 어떤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다 비핵화, 그 세계 비핵 평화 체제 뭐 이런 거를 새로운 논의 틀로 가든지. 네. 그리고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세계 비핵화 평화체제.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북의 어떤 핵을 그 확산시키는 거. 일단 이거는 이 선에서 막자는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절충선 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성과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비확산 선언을 받아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저는 올해 안에 정상회담 된다 봅니다. 네. 전망 확실하게. 예. 네, 된다. 가능하다. 예, 된다. 저도 된다에 한 표. 3대0. 네. 좀 뭐 올해 전망은 그렇게. 자, 오늘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